교재 가져가고 여기 1번부터 좀 본다. 지문은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할 거니까 형광펜 좀 꺼내고 예전에 우리가 많이 했던 부분들이지 노란색으로 된 것들 내용적으로 중요한 것들이야. 중심 내용이 어디쯤 있는가라고 하는 걸 표시한 것들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좀 하고 문법 표시는 많이 안 했어. 일부러 뭐 투부정사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이건 한번 봐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서 보여주게 될 거야. 봅시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 그리고 어휘는 오른쪽 아래에 보면 단어 정리가 되어 있어. 웬만한 단어들은 좀 나와 있고 기본적인 단어들은 조금 빠져 있으니까 단어 설명은 지문 안에서 다 한번 하도록 할게. Getting first rate health라고 하는 rate라고 하는 것이 등급이나 비율 정도잖아. 그러니까 등급이 가장 첫 번째니까 최고의 정도로 보면 된다. 그래서 최고의 의료 혜택을 얻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의료 혜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매우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지문 안에서 볼 거 different라고 하는 거 서술형을 지금 준비하는 거야. 기말 대비인 거야. 이건 수능 준비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단어의 배열들을 좀 봐야겠지. different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뒤에 from하고 같이 온다. 뭐뭐와 다른이라는 의미로. 그래서 두 단어는 연결해서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매우 다를 것입니다. 뭐랑 다를 거냐면 ordering something, 어떤 것을 주문하는 것과는 다를 것 같아. 어디서? 온라인 서점에서. 그러면 온라인 서점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료 가져가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온라인 서점에서 우리가 책을 구할 때 가장 좋은 거 우리 마음대로 막 고를 수 있어. 이거 괜찮은지 평점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검색을 해서 얻는 건데 이것과 책 고르는 거하고 건강에 대해서 뭔가 최고 의료 혜택을 얻는 거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야. 방법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물건 사는 거로 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 first rate health care이라고 하는 거를 얻는 이것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한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뒤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about 뒤에 나와 있는 the most precious part of life라고 하는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즉 우리의 건강이라고 하는 거지. 뒤에 나와 있는 not buying a book, 책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인 거 표시할 거야. 파란색이니까 아까 노란색 표시한 거랑 좀 다르게 갈게. 요거 표시 좀 합시다. 이쪽에 학교 시험이든 뭐 수능이든지 간에 수능은 이제 문제가 하나니까 학교 시험의 문법이 이번에 기말고사 때 비중이 많이 높아질 거다. 분명히 문법이 모든 학교에서 비중이 높아질 거야. 그럼 여기다가 왜 표시를 이렇게 했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뒤에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런 걸 좀 많이 쓰거든. Not A, but B라고 하는 거. 아주 단순한 구조지. 그런데 이게 의미상으로 보면 A가 아니라 B입니다 라고 했는데 뭐 말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B를 먼저 얘기하고 A가 아니다 라고 가도 되지? 그러니까 B입니다. 하지만 뒤에 나와 있는 not A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앞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걸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닙니다야. 그러면 지금 두 개의 대상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 두 가지는 병렬 구조가 돼야 돼. 병렬 구조라고 하는 거는 성격이 같게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앞에 나와 있는 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about에 대한 뒤쪽 내용이 병렬 구조가 되겠지. 즉 우리의 건강, 삶의 가장 중요한 것, 명사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명사 성질로 만들어준 거야. 지금 뒤에 나와 있었던 the precious part of life라고 하는 요 부분 그리고 뒤에
buying a book. 그래서 여기 ing를 쓴 이유가 왜 그러냐? 동사 쓰면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지. 그 정도. 그럼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야. 그럼 우리는 의료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면 내가 원한다고 막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병원이나 어떤 의료기관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제공해 주는 거니까 어찌 보면은 수동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상황이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걸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내용으로 갈 거야. 하지만 내용을 좀 바꾸고 있지. The common thread. thread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실이야, 실. 실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연결하기 위한 거지. 매듭을 지을 수도 있고 서로 뭐 그 옷감 같은 것들을 붙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이라고 하는 거는 끊어진 게 아니라 길게 늘어선 거니까 여기에서 보는 거는 뭔가 쭉 늘어서 있는 연결된 거.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서 첫 번째 의료 혜택, 두 번째 서점에서 뭔가를 구매하는 것. 두 가지를 봤는데 두 가지는 다르다라고 했어. different. 하지만 여기서 common이라는 말을 썼어. 그럼 공통된 게 있더라. 두 가지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공통된 건 어쨌든 이거다. 힘이라는 것. 정보가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개인화라고 하는 것의 힘이라는 거지. 이 말이 이제 이 전체 글의 핵심적인 키워드로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보에 따라 결과를 더 좋은 거를 얻을 수 있는 거고 그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야. individualization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개별적이다라고 해서 그 개인에게 맞춘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는 내 거로 만드는 거야. 이 내용이 이제 뒤로 나온다. 예를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하게 될 거야. 노란색 형광펜 표시 또 한번 해보고. 형광펜을 최대한 쓰도록 해. 형광펜.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눈으로 봤을 때 확 띌 거야. 그리고 너희가 한 페이지, 지금 칠판에는 조금 끊어서 봤지만 나중에 한 페이지를 보면 중심 내용들이 위치한 것들이 이렇게 눈에 보일 수 있어. 그럼 앞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 뭐 정보라는 것과 그리고 individualization이라는 개인화 또는 개별화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앞에 나와 있었던 뭐 의료 혜택이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을 상대로 그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런 의료 혜택을 제공을 해줄 건데 이게 이제는 개인적인 것에 맞춘다라는 것으로 이제 넘어올 거거든. 그러면 그러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이제 시대가 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embarking on a time이라고 하는 어떤 시대로 embark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 단어 정리가 되어 있어. 이 단어는. 그럼 어떤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시대에 대한 부연 설명, 시간적인 거니까 when이라고 하는 걸로 부연 설명할 수 있겠지. 어떤 시간이나 어떤 시대로 들어가고 있냐면 각각의 개인이 will have, 가지게 될 그러한 시대로 우리는 지금 접어들고 있다는 거지. 그럼 뭘 가지고 있는데 모든 자신만의 의료 데이터, 자료를 예전에는 뭐 병원에 가야지만 우리가 어떤 그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병원에서 자료를 줘야지만 알 수 있었지만 지금 인터넷만 들어가게 되면 의료보험공단 같은 데에서 자기 의료 기록이나 아니면 뭐 약을 뭘 받았는지 다 알 수 있어. 그러한 의료 자료도 얻을 수 있고 또 컴퓨팅 파워인데 원래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연산하는 거야. 뭔가 정보를 처리하는 거를 컴퓨터라고 하잖아. 그래서 두 가지를 보면 기본적인 의미는 연산 능력이야. 원래는. 근데 여기서는 약간 좀 말을 바꿔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 정도로 봐도 괜찮아. 뒤에 to process,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능력. 뭐를? it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에 나와 있는 데이터라고 보면 돼. 이 데이터 자료 받아가고. 그래서 in the context of their own world라고 하는 자신만의 세계라는 그러한 어떤 맥락에서. 그러니까 이제 나만의 거야.
이 의료 정보는 내 거지. 내가 아파서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고 어떤 약을 먹었고 라고 하는 나의 공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나만의 공간 안에서 그 의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능력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기술 발전과 함께 연결되고 있는 거야. 그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 있으니까 정보 중요하고 그리고 개인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럼 이런 걸 통해서 뭐 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거지. 최상의 의료 혜택을 얻는 거야. 이 부분. 좀 더 가서 So there will be 있을 겁니다. Comprehensive라고 하는 거는 광범위한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리고 비슷한 단어가 있어. comprehensib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두 단어는 사실은 시험에 좀 많이 나왔던 단어야. 그래서 이런 단어 다 우리가 공부를 해놔야 돼. 얘는 이해할 수 있는 이야. 오늘 수업은 우리가 여러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분야를 다룰 거야. comprehensive. 하지만 너희가 설명을 좀 잘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야. comprehensible. 두 개가 좀 달라. 두 가지. 그래서 광범위한 의료에 관련된 정보가 있게 될 거야. 누구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국가의 어떤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 정보들이 많이 쌓이게 되겠지. 이제 인터넷으로 축적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러한 정보는 highly, 매우 accessible, 접근 가능하지. 인터넷만 있으면 되니까. 또 analyzable, 분석도 할 수 있지. 아, 내가 언제 뭐 했고 그리고 뭐 약값을 얼마를 썼고 이런 것들. 그리고 transferable, 전송할 수도 있어. 전달할 수도 있어. 휴대폰에 다운을 받는다던가 컴퓨터에 다운 받는다던가 어떤 관공서에 뭐 문서로 보낸다던가 라는 것들. 그럼 여기에서 that이라고 하는 것의 선행사는 얘 선행사는 사람은 아니겠지? 앞에 나와 있었던 쭉 가면 information. 얘가 바로 선행사가 되겠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 이런 게 이제 학교 시험으로 나오게 되면 about 다음에 a people이라는 걸 빼고 뭐 people이라는 걸 쓰겠지. a person이 아니라.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information하고 연결이 좀 돼야 돼.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게 될 거야. 왜냐하면 이런 시대로 우리가 지금 접어들고 있는 거니까. 뒤쪽 This will set up.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만들 것이다. set up 하면 뭔가를 마련하다, 준비하다, 만들다 이런 의미로 들 수 있어. 그럼 이러한 상황은 이제 뭐를 준비시킬 거냐면 뭐를 만들어 줄 거냐면 근본적인 어떤 힘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준대. 그럼 파워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힘도 있지만 우리가 뭔가 지식을 통해서 갖게 되는 어떤 힘, 어떤 권력, 권한 이런 것도 다 파워이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예전에는 어땠냐?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정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개인적인 힘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들이지. 그럼 이전에는 이 힘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데?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가지고 있었지. 그걸 이제 우리 개인이 가지게 되는 거니까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개인을 중심 무대에 놓게 될 것입니다. 문법적인 거 파란색 표시 한번 합시다.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내용이나 문장의 구성이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분사 구문을 쓸 수 있다라는 부분. 분사 구문은 조금 이따가 한번 정리를 다시 좀 할게. 중심 내용에 대한 거. 그럼 개인이 이제 중심이야. 우리가 중심인 거야. 개인적인 것. 개인화가 됐기 때문에. 지문에 이제 마무리를 갈게. No longer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노란색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표시하면 될 것 같아. 천천히 표시해보고. No longer이라는 부정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의 자리를 이렇게 바꿨어. 부정어는 무조건 도치라고 했다. 부정어는 무조건 도치. 그래서 더 이상
MD라고 하는 것이 stand for. 요것도 오른쪽 아래에 표시가 되어 있어. 뭐뭐를 나타내다, 뭐뭐를 표시하다, 보여주다 라고 하는 거. 더 이상 MD. 그 MD가 뭐냐면 medical doctor야. 그러니까 의사야, 의사. 또는 의학 박사 또는 뭐 의사 정도로 봐도 되겠고. 의학 박사나 MD라고 하는 것이 medical deity라는 요것도 오른쪽에 나와 있다. 신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의학적인 신적인 존재를 더 이상 나타내진 않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우리가 제일 최고로 보는 건 그게 의사지 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거. 하지만 이제 바뀌었다는 거야. 그럼 이 신적인 존재가 누가 됐는데? 내가 된 거야, 내가. 이제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So what have been called. 불려온 것. 지금까지 뭐뭐 했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 완료형을 써줬고 뭐라고 불려왔는데 뒤에 the six most powerful words이라고 하는 6개의 가장 강력한 단어 뭐에 있어서 영어라는 언어에 있어서 6개의 가장 강력한 단어라고 불려온 것 즉 그게 뭐냐면 the doctor will see you now 의사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을 볼 겁니다. 그럼 의사가 보는 건 진찰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모든 걸 다 알아서 이제 해줄 거다라는 이런 아주 강력한 것이 자료 가져가 더 이상 be true 사실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권한이 바뀌었으니까 더 이상 얘네가 신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실제로 여러분은 will still 여전히 be seeing doctors 의사를 만나고는 있을 거야. 의사와의 진료를 보고는 있겠지만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will be radically altered 급진적으로 급격하게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거. alter이라는 타동사 목적 없으니까 수동으로. 그럼 기존의 관계와 새로운 관계가 등장을 한 거지. 기존 관계는 의사라고 하는 그 분야 그 부분이 신적인 존재였고 우리가 침범할 수 없었던 하지만 이제는 개인의 권한이 좀 더 커졌다. 앞에 나와 있었던 power이라고 하는 것이 이동했다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문법적인 거 하나만 좀 더 보면 앞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었거든.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 여기서 to process it이라고 하는 얘가 데이터를 받는다라고 해서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복수 형태야. 데이텀이라는 단수에서 복수로 쓰인 거야. 원래는. 그러면 대명사로 받을 때 뭘로 받아야 되냐면 복수로 받아야겠지. them으로. 그런데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일상적인 단어로 쓰이다 보니까 이게 단복수를 혼용해. 이 단어 자체가 원래는 데이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단어를 보면 데이터 다음에 are이라고 하는 복수를 쓰기도 하고 어떤 거는 is를 쓰기도 해. 현대 영어에서는 크게 무리 없다라고 봐. 크게 무리 없다. 그래서 왜 복수인데 이런 is를 받느냐? 지금은 단수 복수 혼용해서 쓴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까지고. 자, 요거 봅시다. 이거 내신 때문에 오는 거야. 아까 나와 있는 여기 푸팅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관련된 부분. 학교 시험은 대부분 문장을 바꿀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 시험 범위에 들어갔다면 여기에 문법 문제 낼 거야. 너희가 푸팅을 열심히 공부했어.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ing 열심히 공부했어. 그런데 선생님 뭐 그렇게 단순하게 내겠어? 바꾸겠지. 그럼 뭘로 바꿀까를 너희가 알고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풀 거 아니야. 분석을 하겠지. 분사 구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와 뒤에 대명사 주어 그리고 동사 이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보통 관계 콤마 다음에 관계 대명사하고 동사 이 정도? 동사라고 하는 거는 좀 애매할 수 있겠다. 주어를 살짝 넣고 동사로 갈게. 목적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거를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보지 뭐. 요 부분. 그럼 앞에 이러한 정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될 거고 이 정보라고 하는 이 부분, 앞에 나와 있는 요 부분이 근본적인 힘의 이동을 만들어낼 거고 그럼 힘의 이동이 생기면서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이 put이라고 하는 여기 이 단어에 대한 주체가 누구냐? 개인을 중심으로 놓는 거는 결국 근본적인 힘의 이동이 하는 일이겠지. 그럼 얘를 가져가면 되겠네. 그럼 여기에 있는 putting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의 흐름이 순차적으로 그냥 순조롭게 넘어가니까 and 정도 하나 써주면 되겠고, power shift라고 하는 것은 단수니까 it 하나 넣어주면 좋겠고, 그리고 뒤에 puts 정도 가면 괜찮겠지. and it puts라는 거. 아니면 and하고 it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를 붙여서 콤마 찍고 사람 아닌 부분이잖아. which 하나 쓰고 얘는 주어가 빠져있는 부분이니까 put로 가도 괜찮겠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놓으면 문법적인 것까지 괜찮을 것 같아. 자, 됐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 부분이야.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밑에 나와 있는 한글을 써봅시다. 지금 너희가 써봐. 한글 한번 읽어보고 핵심적인 내용들은 좀 들었으니까 뭐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라고 하는 것. 한글로 먼저 접근하고 영작도 할 거야. 지문에 없는 단어일 수도 있어. 지문 없는 단어. 우선은 최대한 자기가 이해한 걸 한번 써봐. 그리고 이따가 내가 답을 알려줄 때 지우지 말고 그 답은 좀 다르다라고 하면 색깔펜으로 좀 쓸 거야. 정보, 개인화 두 개가 사실은 가장 큰 틀이었는데 이 두 개의 틀 안에서 뭘 쓰면 좋을까라는 거지. 자. 같이 한번 보자. 이거. 자, 의료 정보에 뭐가? 그럼 의료 정보에 뭐라고 하는 거는 정보를 우리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거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럼 뭔가 습득이나 이용하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겠지.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갈 거는 이용 가능성이야. 자기가 쓴 거 지우지 마. 자기가 쓴 거 지우지 말고 자기가 공부한 건 항상 그대로 놓고 색깔펜으로 써. 혹시나 뭔가 다르다면. 그럼 이용 가능성이 크게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증가하는 거겠지.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증가한 이것이 누구에게 크나큰 뭐를 줄 것이냐? 개인적인 거잖아. 개인이라고 써도 되겠지만 개인이라고 쓰게 되면 이게 뭐 의사도 개인이고 간호사도 개인이 될 거 아니야. 결국은 우리는 의료기관과 좀 상반된, 대비되는 관점에서 본다면 환자들이다라고 보면 괜찮을 것 같아. 환자들에게 이전보다 더 큰 뭐 이익을 줄 거다. 뭐 맞는데 지문에서는 이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정보를 이제 이용해서 뭔가 저 높은 지위나 위치에 올라간다는 거거든. 그래서 권력 또는 어떤 힘이라고 보면 돼. 권력이나 힘 정도. 이게 중심 내용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 지문을 공부하고 나면 이 내용이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좀 돼야 되고 여기에 핵심적인 단어들을 봐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영작을 할 거야. 영작. 예전에는 한글 막 분석하고 막 이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단위로 끊어서 한번 볼 거야. 단위로 끊어서. 그럼 제일 먼저 볼 거는 앞에 이쪽 부분 한번 보고 뒤쪽으로 할 건데 내가 부분 알려줄 거야. 그럼 부분 알려주는 부분 이해하고 듣고 한번 써볼 거야. 천천히 우선. 왜냐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개인적으로 너희가 쓸 수 있는 공간을 또 마련해 놨으니까. 그럼 제일 먼저 들어갈 거는 주어를 먼저 써야 될 것 같아. 의료 정보의 이용 가능성. 우리가 의가 들어가면 얘 뒤에 거 먼저 쓰고 얘 나중에 쓰게 되겠지. 그럼 이용 가능성 of 의료 정보 이렇게 가면 되겠네. 보통은 그 너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관사야. 그래서 학교 시험 같은 데 보면 관사 틀리면 뭐 감점 1점 이런 말을 쓰잖아.
그러니까 관사가 명확한 거는 써줘야 돼. 이용 가능성이라는 것도 관사를 쓴다. 그래서 the availability 써봅시다. 쓰면서 갈 거야. 쓰고 같이 또 보고 어떤 식으로 직접 써봐야 돼. 숙제로 갈 때는 이제 너희가 개인적으로 다 한번 해볼 거고 천천히 한번 같이 가봐. 이용 가능성 요것만 써 우선 이렇게. 그 다음에 의료정보의니까 of 들어가야겠지. of 쓰고 의료정보 of medical information. 천천히 스펠링도 조금 조심해서 보고 의료정보의 이용 가능성. 이게 어떻게 될 거냐?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미래적인 의미니까 조동사 하나 들어갈 거고 증가하다는 원래는 increase를 쓸 건데 지금 주어진 요약문에서는 improve라고 하는 단어로 좀 쓰라는 거야. 향상된다라는 것도 결국은 증가하는 걸로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improve라는 단어가 향상되다라고 하는 자동사도 원래 있어. 그러면 그냥 will improve greatly 이렇게 쓰면 될 건데 이게 자타동사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그 단어들이 있다. 그럼 그 단어를 봤을 때에는 그럼 얘는 내가 타동사로 보고 비동사 PP를 쓸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은 나는 자동사로 보고 그냥 동사를 쓸 거야. 그럼 두 개의 차이점은 자체적으로 변화되어서 가는 것들은 자동사를 쓰겠지만 지금 이 내용은 이용 가능성이 증가를 하는 거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인터넷이나 기술 발전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수동의 형태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will be greatly improved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우선은 써보고 천천히 글씨 좀 잘 쓰고 남학생들 특히나 천천히 쓰면서 그래야지만 눈으로도 좀 보면서 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쓰고 나면 영작할 때 또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지. 부사 어디다 쓰느냐. greatly 요 뒤에다 쓰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 분명히 있다고. 영작할 때도 그것 때문에 시간이 한 1분 정도 막 소요하게 막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꾸며주는 말은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쓴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PP 형태의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have나 또는 비동사나 요 정도 뒤에 ing나 또는 pp라고 하는 걸 이렇게 쓸 때 부사 수식은 주로 가운데 써. 주로 가운데.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정형화된 틀처럼 생각해 주면 돼. 한 단어면 상관이 없는데 두 단어로 끊어지는 것들 있지. have pp, be pp, bing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가운데 쓰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야. 그러니까 얘는 greatly 여기다 쓰는 게 좋아. 이쪽에. 뒤에 쓴다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니야. 그럼 앞에 끝났지? 그리고 문장이 마침표가 아니라 콤마를 찍고 이 내용이 뭔가를 해준다라고 해서 그럼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받아갈 거야.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관계대명사가 필요할 거고 그러면 그것이라고 하는 거는 관계대명사를 쓰고 얘가 줄 것입니다. 이렇게 가야겠네. 얘가 줄 것입니다. 부여하다는 줄 거니까. 그러면 which will give 이렇게 세 단어가 나타나겠지. 에어컨은 중간중간에 껐다 켰다 좀 할게. 그럼 뭘 줄 거냐? 목적어 들어가야겠네. 더 큰 권력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더 큰 권력. 그런데 give라는 동사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이라는 거잖아. 그럼 give라는 동사가 뭐뭐에게 뭐뭐를 이라고 할 때는 에게를 먼저 쓰고 을을 뒤에다 쓰는 거야. 자리를 바꿀 수도 있어. 바꿨을 때는 에게 앞에 to를 붙이면 되는 거야. 여기는 이제 두 가지 표현이 나올 수 있고 얘는 뭐뭐을을 먼저 쓰고 에게는 나중에 쓸 거야. 그래서 give의 목적어를 좀 먼저 쓸 거야. more power to patient 이렇게.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힘을 환자들에게 줄 것입니다. 이번에 능곡고에서 시험에 나온 게 하나 있었어. 선생님이 문제를 일부러 틀리라고 나온 게 하나 있었다. 뭐가 있었냐면 more
뭐 worry였나? bitter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뭐 쓴이라는 말이야. 쓴. 근데 이거를 얼핏 보면 비교급처럼 보이거든. 근데 이거 단어야. 단어. 그래서 앞에 이거를 비교급처럼 보이게끔 문제를 내가지고 약간 오류가 나게끔 문법 문제를 낸 게 하나 있었다.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비교의 의미가 있으면 비교 대상이 나올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than을 써주면 돼. 그래서 이전보다라는 말을 쓸 건데 그럼 이전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이니까 그럼 이전은 뭘 쓸까? before 쓰면 돼. 그러니까 than before 쓰면 되는데 그 과거에 대한 거를 경험이나 그 전에라고 하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뭘 쓰냐면 ever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 than ever before 이렇게. 이 ever이라고 하는 거는 경험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을 쭉 봤더니 그것보다는 이란 강조 의미가 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문장이 다 마무리가 됐어. 그러니까 영작을 예전에는 한글을 되게 어렵게 막 분석을 했지만 지금 이제 의미 단위로 끊어서 하는 걸로 이게 조금 너희가 받아들이기 좀 낫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여기 의료 정보의 이용 가능성이 will be greatly 크게 증가할 것이고 이러한 증가된 모습이 더 많은 힘을 줄 것입니다. 환자들에게 이전보다도. 이렇게 해서 1번이 다 마무리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앞으로 기말 대비 전까지 쭉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어. 나는 이거 준비하는 한 6시간 정도 걸렸어. 6개의 지문 공부하는데 공부하고 이거 자료 하나씩 다 만들고 이 글자 하나씩 다는 거야 지금. 여기. 그래서 자료 만들고 하는데 6시간 이상 걸렸어. 나보다 더 많이 공부해. 집에 가서 훨씬 더 많이 그래야 지는다. 오른쪽 아래에 단어 있지? 그거 외워야 돼. 외우고 필기한 것들도 다시 좀 보고 내용도 마찬가지고 2번 갑시다. 두 번째.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야. 질적으로 갈 거야. 양쪽으로 마구잡이로 막 가지 않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 내용, 파란색은 문법이라고 생각하고 표시를 좀 다르게 하도록 해, 색깔을. 제가 한번 해볼게. 스키너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행동주의자야. 그러니까 어떤 동물들의 행동 같은 것들을 스키너는 저기 아동 발달에 대해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구나. 그 발달 과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심리나 행동에 관해서 유명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에 따르면 우리도 또한 in most aspects of our lives 이런 콤마들이 많이 나왔을 때 너희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그럼 기본적으로 콤마가 많을 때는 어디를 좀 찾으면 되냐면 동사를 좀 찾아보면 돼. 동사. 그럼 여기에 동사가 나와 있잖아. 그럼 주어가 있겠지. 그럼 위가 주어겠지.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부연 설명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또한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도 또한 뭐냐면 뭐뭐와 같습니다. 뭐뭐와 같은 전치사 pigeons라고 하는 비둘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 비둘기가 뭘 하고 있는데 packing, pack이라고 하는 것이 쪼는 거야. 그럼 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동사로 쓰인다. 우리가 을를 붙이면 우리말에 잘 맞겠지만 사실 이건 자동사야. 그래서 전치사를 쓸 거야. 뭔가를 쪼다라고 할 때는 어떤 점이라는 개념이랑 잘 어울리니까 at하고 같이 가는 거야. pack, at. 같이 가. 단어 뒤에 붙는 것도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버튼을 쪼고 있는 비둘기와 같아. 근데 이거 왜 쪼고 있는 건데? To receive little snacks. 작은 또는 어느 정도 적은 간식을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실험할 때 뭐 버튼 누르면 음식 떨어지고 뭐 상자가 열리고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 그런 거와 똑같아. 우리가 동물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 그냥 먹을 거 얻기 위해서 버튼을 쪼고 있는 그런 동물의 모습하고 우리가 똑같은 것 같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러면 이 안에서 뭔가 처음에 언급을 좀 한 게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또 콤마 나왔지? 뒤에 콤마 나왔고 Cognitive Scientist라고 하는 인지과학자인 톰 스탠포드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지,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뭔가를 인식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학자가 있어. 이 사람에 따르면 이것은 explains, 설명해 줍니다. 왜 우리가 그런 거랑 똑같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대. 뒤에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뭘 설명해 주냐면 check-in, 체크하는 거야. 말 그대로. impulse라고 하는 충동. 뒤에 그럼 두 개를 붙이면 체크하고 싶은 충동이야. 그냥 체크하고 싶은 충동. 어디 뒤에 숨어있는, 이메일 뒤에 숨어있는. 또 이메일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에서의 기술이지. 그럼 온라인에서의 기술, 이메일 말고 다른 것도 있겠네. 뭐 SNS라던가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 유튜브라든지 다른 온라인의 기술 뒤에 숨어있는 그런 체크를 하고 싶어하는 충동, 이거를 설명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연결고리가.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그럼 얘를 만약에 우리가 체크를 하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야 돼? 스낵이 나와야 돼. 스낵. 간식거리가 나와야 돼. 그럼 뭐가 나오는데? 누군가 나의 글에 댓글을 남겼어. 사진을 올렸는데 별표를 줬고 뭐 하트를 주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동물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의 중심사항이 아니고 인간의 모습이 중심사항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이 전체적인 글의 키워드가 된다. 그럼 앞에 동물을 얘기했으니까 한 번 더 이제 비교를 좀 하려고 해. 음식과는 좀 다르게 근데 음식하고 좀 달라. 음식은 다 좋아. 먹으면은 맛있고 에너지도 주고 뭐 배고픔도 해결하니까. 이메일이라고 하는 것이 isn't always rewarding. 언제나 보상을 주는 건 아니야. 실제로 보면 이 이메일이라고 하는 거는 종종 annoying, 좀 성가시고 짜증나는 거야. 이메일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좀 다르다는 거지. 얘는 버튼을 계속 쪼으면 먹을 게 나오니까 항상 좋은 걸 얻게 돼. 그런데 인간들이 이런 간식과 같은 보상을 주는 것이라면은 계속 쪼면서 확인을 하겠는데, 아니 이게 짜증나고 성가신 것도 있는데 왜 자꾸 이러냐는 거야. 그러면 본질적인 이유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 여기 파란색들은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동사 자리 때문이야. 주어랑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콤마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rewarding하고 annoying이라고 하는 두 가지는 내가 설명하는 거 다 잘 들어야 된다. 문법 약한 사람들, 문법적으로 자기가 약하다라고 보면 내 설명 잘 들어야 돼. 주어에 관련되어서 보통 주어랑 비동사 나오고 뒤에 ing라는 것과 pp라고 하는 거를 쓸 때 두 개의 관계를 본다라고 했어. 즉 해석을 한다는 얘기야. 해석을 해서 의미가 잘 맞는 거. 이메일이 보상을 주는 거고 이메일이 보상을 받을 수는 없어. 이메일이 성가시게 만드는 거고 이메일이 성가시게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둘 다 ing야. 그럼 이제 왜 그러냐? 이건 항상 그런 게 아닌데, 항상 보상을 주고 이런 게 아닌데 왜 사람들은 자꾸 확인을 하려고 할까? 본질적인 이유를 찾아보자 라고 해서 뒤에 이제 내용이 연결돼. 이번 내신도 분석을 해보니까 순서, 삽입 틀린 사람들이 가끔 있어. 그거는 정말 치명적인 거야. 순서하고 삽입을 틀렸다는 얘기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시험을 봤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꾸 생각해 봐야 돼. 이 내용 다음에 이거 왜 나왔지? 이거 왜 나왔지? 나중에 그걸 굳이 외울 필요가 없거든. 여기는 문법적인 것만 좀 체크했어. Once upon a time이라고 하는 건 보통 뭐 동화책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거잖아. 옛날 옛적에 이런 거. 그러니까 과거에는, 요즘 노의 의미야. 과거에는 there could be no new email이라고 하는, 과거니까 그냥 과거 쓴 거야. 새로운 이메일이 아마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동안? 뭐 여러 날 동안. 한 번에 여러 날 동안. 그러니까 뭐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한 번에 그 긴 시간 동안 이메일이 많이 없었을 수도 있었어. 언제? 과거에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요즘에는 한 번에 막 몰아치는 거야. 이메일들이 엄청 많은 거야. 그 내용이지. Much of what we get.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것의
많은 부분은 동사 주어. 뭐치를 그냥 주어로 봐도 큰 무리가 없어. 셀 수 없는 거잖아. 셀 수 없다라고 하면 단수로 가야겠지. 이것은 uninteresting. interesting, 흥미로운의 반대말이야 그냥. 흥미롭지도 않아. 광고가 엄청 많이 들어와. 흥미롭지도 않고 실제로 오면 어려워. 다루기가 어려운 것들이야. 전혀 모르는 것들이 막 들어와. 이메일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다는 얘기지. 하지만 내용을 좀 바꾸고 있네. Every so often. 그냥 이건 뭐 매우 자주, 가끔씩 요 정도 의미야. 외울 필요 없다. 우리는 get a message. 어떤 메시지를 받게 돼.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면 우리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 메시지야. 뭐 하게 되어서, 가지게 되어서. 여기다 문법 표시를 한 이유는 투동사 원형이 앞에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걸 쓰게 되면 이게 원인이 되는 거잖아. 가지게 되어서 기쁜 거야. 목적어 없지.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message하고 연결되는 that이나 which 정도가 생략된 거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즐거워진다라고 하는 거는 앞쪽에 나와 있는 단어에서 연결시켜 보면 rewarding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우리에게 뭔가 보상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가끔 받아. 가끔. 자주 받는 건 아니고. 그러한 보상을 주는 이메일이 comes. 오긴 오는데 언제 온다 그랬냐면 often. 가끔 온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게 오는 거야. 근데 동사는 이미 다 쓴 것 같지? 앞에 that부터 뒤에 여기까지가 주어고 얘가 동사 이제. 이렇게 가끔 온다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 하나 쓰면서 문장을 하나 떡 놓고 완전한 문장 주어로 만들어버리고 뒤에 동사 쓴 거야. 이것은 does not dim. 원래 dim이 어둡게 하다야. 조명을 좀 어둡게 하는 거야. 그럼 어둡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어두워지는 거겠지만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겠지. 그럼 뭐 큰 거를 줄이는 것도 되겠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여기에서는 줄어들게 하다 정도. 강도가 밝은 게 좀 어두워졌다. 줄어들게 하다라고 하는 걸로 좀 바꿔주면 돼. 이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즉 이메일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줄어들게 하지도 않고 또 keep 목적어 from ing 수없이 많이 봤지. 우리가 뒤에 look for it, looking for it 그것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우선 여기부터 look for 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는 원래 기대하다가 아니야. 얘는 뭐가 있냐면 무엇을 찾다야. 얘로 보통 많이 외워.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뭔가를 위해서 보는 거잖아. 근데 또 따져보면 중학교 때 이런 것도 있었어. looking forward to라는 게 있었어. 뭐뭐를 간절히 기대하다, 고대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look for도 무엇을 기대하다라는 의미로 쓰여. 결국은 그걸 찾는다라는 거는 기대하는 거니까. So keep 목적어 from ing라고 하는 거. keep이라고 하는 것들 뭐 그냥 단순하게 보면 stop, prevent, ban, hinder 또는 discourage 기본적인 의미. 동사, 목적어 from ing 뭔가를 못하게 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앞에서 분명히 항상 보상을 주지 않는데 왜 그럴까 봤더니만 가끔 좋은 거 있더라. 가끔. 그래서 가끔 준다라고 해서 이게 안 좋은 게 아니라 가끔 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메일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던가 우리가 이 뭔가를 기대하려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멈추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뒤쪽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야.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 핵심 주장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지. 반면에 on the contrary. 그러면 그게 아니라 반면에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를 멈추게 하지도 않고 그리고 매력을 줄이지도 않아. 그럼 반면에 어떻게 하는데? 거꾸로 가면 되지. 이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거야. 가장 효과적인 방법. 뭐에? of maintaining a behavior. 행동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이메일을 자꾸 체크하게 만드는 거. 비둘기가 자꾸 쪼개 만드는 거. 이렇게 행동을 어떤 행동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앞에 나와 있었던 not 이거 아니고 but 뒤에 거야. 우리가 1번에서 봤던 거지. 이것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뒤에 것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뭐가 아닌데? 일관되고 끊임없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예상 가능한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럼 거꾸로 가면 되겠지. 얘는 지속적인 거니까 뭐 일시적이고 또는 뭔가 좀 단락이 끊어져 있는 그리고 여기에 예상 가능한 거니까 예상할 수 없는 걸로 가야겠지. 그래서 오히려 with what is termed, term이라고 하는 단어 얘는 뭐뭐로 부르다 정도로 보면 돼. 이름을 붙이는 거야. term, 용어야, 용어. 그래서 뭐뭐라고 불려지는 뭐라고 불려지는 아까 나와 있던 call이라는 단어 여기다 써도 돼. called를 써도 괜찮은 거야. 여기 called 이 단어를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야. 단어 바꾸는 것들도 많이 봐야 돼. variable reinforcement. reinforcement라고 하는 것이 힘을 다해주는 거야. 강화. 강화. 여기 나와 있는 variable은 변화하는 변동 강화 또는 변화하는 강화물. 뭔가를 강화시키는 이러한 변동 강화라고 불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야? 즉 다시 말하자면 바뀌어야 된대. reward, 보상인 거야. 어떤 보상? vary. 얘는 그냥 다르다, 다양하다 정도의 의미. in their frequency or magnitude라고 하는 그 보상의 빈도나 또는 어떤 magnitude, 크기 또는 강도 여기에 있어서 다른 그런 보상이 이루어져야지만 행동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결국은 이 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메일이라고 하는 것도 맞긴 맞겠지만 사람들이 행동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일관되고 예상 가능한 것이 아니라 뭔가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 글의 중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 거기까지가 지금 2번의 전체적인 내용이었고, 자, 이걸 바탕으로 밑에 거 써봅시다. 한글. 한글의 글자를 똑같은 정답을 찾는다라기보다는 의미가 통하는 자신만의 어떤 말을 써도 괜찮은 거야. 한 글자가 될 수도 있고 긴 글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두 개의 어구가 될 수도 있고. 고민해봤지? 그럼 첫 번째 보자. 뭐를 주는 이메일을 받는 경우 같으므로 지금 여기서 보면 보상이라고 하는 게 제일 많이 나왔었거든. 그리고 예측 불가능하다. 그 두 가지 또는 행동의 변화 이런 말들이 들어갈 것 같아. 그럼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보상이겠지 뭐. 보상을 주는 이메일을 받는 경우가 드물기는 해도 우리는 이메일을 뭐 하려는 충동 아까 체크인 나왔었지? 체크하다 뭐 체크 써도 되고 확인하려는 그 충동을 멈출 수 없잖아. 멈출 수가 없는데 괜찮아. 뭐 할이 쓰여 있지만 그 멈추다라고 하는 걸 좀 다른 말로 억제하다라는 걸로 억제할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 이건 맨 마지막에 나왔던 허연이지. 우리의 행동이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는 뭐로 유지되냐? 그럼 행동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예상할 수 없느냐? 그럼 예상할 수 없는 방식, 그거를 이제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뭐로 유지되기 때문에 보상이 한번 다시 나오면 되지 뭐. 보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라는 거야. 지금 이 한글 되게 길지? 이거 전체 다 영작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문장이 좀 길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 그럼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어디까지 좀 보면 되냐면 여기까지 볼 거야. 보상을 주는 이메일을 받는 경우가 드물기는 해도 뭐뭐일지라도 요거를 쓸 건데 그 뭐뭐일지라도 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단어가 even though, although 이런 말을 쓸 거고 근데 그런 걸 쓰지 않고 우리는 그게 문장이 아니라 구로 쓸 거야. 구. 그럼 구로 비슷한 게 despite나 in spite of를 쓸 거야. 그럼 in spite of를 쓰고 드문 경우 이렇게 갈 거야. 드문 경우. 그래서 in spite of the rare case라고 하는 걸로 할 거야. 수업에서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잘 들어야 돼. 결국 정규 수업에서 수업을 제대로 못 듣고 가면 내신에서는 100% 이해 안 돼. 정규 수업을 잘 듣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내신에서 잘 나와. 집중해야 돼 항상. 성적 나오고 그 약발이 한 3일 정도밖에 안 가지. 쭉 가야 된다. 기말 대비 전까지. 그러면 여기에 드문 경우에도 불구하고 근데 뭐의 드문 경우냐 봤더니만 보상을 주는 이메일을 받는 이렇게 봐야겠네.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보상을 주는 이메일을 받는 그럼 요것도 어떤 우리가 관계사를 쓸 수도 있지만 뭐뭐의 경우 이렇게 하면 되겠네. 뭐뭐의 경우 그럼 of 하나 쓰고 뒤에 이메일에 관련된 걸 쓰면 되겠네. 그래서 of receiving rewarding email 이렇게 쓰면서 봐야 돼. 쓰면서 이거 어떻게 쓸 것인가. 영작이 힘든 사람들 어떻게 어구가 끊어졌고 왜 여기는 of를 쓰고 왜 여기는 ing를 쓸까 고민해야 돼. 이런 표현들 뭘 쓸까. 드물어도 뭐뭐 해도 in spite of 이런 식으로. 이게 끝나서 우리는 이메일을 확인하려는 충동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주어부터 가야겠지. 우리는 할 수 없다. 억제할 수 없다. 확인하려는 충동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우리는 억제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So we cannot resist. 우리는 억제할 수 없다. We cannot resist. resist, 억제하다, 뭔가를 참다, 저항하다라는 단어. 그럼 뭐를? 확인하려는 충동. 충동은 impulse야. impulse라는 단어도 뒤에 붙는 단어가 정형화되어 있어. 투동성에 붙인다. 무조건. 그래서 impulse 쓸 거고 to 쓰고 확인하다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그럼 여기 나와 있는 resist 뒤에 명사 바로 들어가면 되니까 the impulse to check email. 이메일을 체크하려는 충동. 그럼 없다까지 가고 이제 반 썼어 반. 왜냐하면 because 들어가겠지.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뭐로? 앞에 거로. 그러면 주어 쓰고 동사 먼저 써야겠지. 우리의 행동은 유지됩니다. 근데 이것도 유지하다라고 하는 게 중간에 maintain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우리의 행동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유지가 되는 거니까 수동으로 쓸 거야. 그래서 우리의 행동 유지된다. 그러면 because our behaviors are maintained. 뭐뭐이기 때문에 because 하나 쓰고 천천히 써. 천천히. 너희가 거의 다 썼을 때 내가 확인하고 같이 가는 거니까 천천히 쓰면서 한번 봐. Our behaviors. behavior 철자도 잘 보고 are인데 er 쓰지 말고 or 써야 돼. 이런 작은 실수가 잘못하면 크게 점수가 감점되니까 maintained라고 하는 거 수동으로 썼어. 보상이 유지된대. 그럼 뭘로? 보상으로 이제 여기가 들어가면 돼. 보상으로 으로니까 뭐뭐로 with 들어가고 뒤에 the reward 들어가면 되겠지. 마지막 하나만 더 쓰면 돼. 근데 이 보상이 어떤 보상인데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수동 들어가겠네. 그럼 제공되는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방식에서 꼭 써야 되는 거의 정형화된 단어가 있지. 전치사 in, way 이렇게.
그리고 제공되는 거니까 수동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제공하다 present라는 단어에 presented. in 쓰고 way 쓰는데 가운데다가 형용사 하나 쓰면 되겠네. unpredictable. 천천히. 문장 굉장히 긴 문장이야. 근데 영작한 거야. 이렇게. 어구 단어 끊어서 봤더니만 이 정도 쓸 수 있어. 연습하면 돼 이제. 계속 연습하면 그럼 이 문장 똑같이 안 나올 텐데 시험에. 그래도 연습을 하면서 impulse 다음에 투동사형 나오고 여기에 뭐 저항하다 아니면은 maintain의 수동 쓰는 것들 명사 꾸며주는 수동의 형태 way 앞에는 in을 쓴다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 연습하는 거야. 익히고. 그러면 너희가 알게 모르게 이게 학습이 된다고. 예전에 그 고등학교 2학년 고3 너희 했었는데 너희가 기억을 못할 거겠지만 키워드라고 해서 내가 98문장을 가지고 수업한 게 있었다. 그거를 백양고의 한 학생이 걔가 항상 걔도 서술형이 항상 문제였어. 80점, 70점. 근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인가 2학년 말인가 한번 시험을 보고 전화가 왔어. 목소리가 되게 좋더라고. 왜 그러니까 다 맞았다는 거야. 100점을 맞았대. 어떻게 이렇게 했냐? 그때 그 영작했던 게 서술형 쓸 때 너무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개인적인 것에 따라 달라진 거다. 내가 아무리 이거 해줘 봐야 연습해야 돼. 계속 연습을 많이 써봐야 돼. 2번까지 했지. 잠깐 쉬었다가 이제 3번으로 넘어갈게.